오늘 첫 번째 수업 자료는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들고 왔고 같이 한번 진행해보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집에 가도록 합시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그 이제 인문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이라는 거를 신청을 해서 그쪽 트랙을 타고 여러 가지 우리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본래 전공에 추가로 소프트웨어랑 관련한 내용들을 졸업장에 같이 기록을 해서 내가 요 정도까지 준비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지금 이 수업을 수강 신청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 막 인터넷 보면 뉴스 같은 거 보면 막 별의별 이상한 거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뭐 남의 목소리 따라한다라든가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여준다라든가 이제 컴퓨터가 너무 스마트해져 가지고 인간보다 더 많은 일을 더 빠르게 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막 이 글 있잖아요. 대딸깍의 시대라 부르잖아요. GPT라든가 잼민이라든가 그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지식이나 물어보고 답변하는 건 시간이 좀 걸리는데 GPT 같은 친구한테 물어보면 물론 그 친구가 항상 우리한테 정답만 진실만 얘기하는 건 아니긴 한데 그건 사실 우리도 인간들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를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9시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도 자주 언급될 정도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일종의 교양적인 측면에서 이제 수강 신청해야 되는데 목요일 오전이 비었다 해가지고 요거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클릭을 한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아니면 안드로이드 앱이라든가 등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과에 정식으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내가 생존을 할 수 있을까, 졸업을 할 수 있을까, 내지는 내가 과연 이쪽에 적성이 있기는 한 건가를 간단하게 미리 맛보기로 구경을 하기 위해서 약간 선행학습 같은 느낌으로 아직은 내가 예를 들면 뭐 복수 전공 같은 걸 신청한 상황은 아니기는 한데 아무튼 지금 수강 신청할 수 있는 과목이니까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 수업에 수강 신청한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뭐 말과글 수업이라 칩시다. 그러면 우리과 같은 동기들 친구들이랑 수업을 듣잖아요. 그런 것들에 비하면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다 서로 다른 학과에서 한두 명씩 모여가지고 일종의 다문화 수업 같은 느낌으로 지금 한 학기 동안 보낼 예정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수업이고 일단 제 입장에서는 어떤 목표를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앉아 계시든 간에 먼저 환영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뭐 간략하게 제 소개하고 우리 수업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 간략하게 읊어보고 그다음에 우리 수업의 테두리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몇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오늘 본론이 끝이 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 소개를 먼저 하면 여러분 그 있잖아요. 수업계획서 수강신청 페이지에서 우리 과목명이라든가 누르면 수업계획서 볼 수 있잖아요. 과목명이 아니라 그죠? 수업 코드 5자리 클릭하면 수업계획서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제가 제 핸드폰 번호랑 제 메일 주소, 한양 메일 주소를 오픈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뭔가 물어볼 게 있다. 아니면 뭐 오늘 아침에 좀 아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미리 말할 일이 있다라면은 가급적이면 거기 적혀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그거 등록해뒀다가 이제 겐톡을 보내거나 하시면 제가 상대적으로 더 수월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몇몇 친구들은 이제 그 learning.한양.ac.kr 있잖아요. LMS에다가 메시지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는 친구도 가끔 있는데 그 LMS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면 그게 제 핸드폰에 알림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 뒤에나 그걸 예를 들면 다음 주 목요일에나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할 때는 전화나 문자나 겐톡이나 아니면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낸다든가 같이 해주시면 바로 저한테 알림이 오니까 그런 걸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 이름은 이주호고 제가 5살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해서 부모님이 컴퓨터를 사 오셔가지고 그 당시 그러니까 가정용 컴퓨터라 말할 수 있겠죠. 그 당시 컴퓨터는 이제 모니터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집에 있는 TV에다가 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있잖아요. 옛날 TV들 외부 입력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까만색 화면 나오는 거.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TV에 보이는 글자들 입력하면서 막 마지막 엔터키 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단축키 하나 띵 누르면 뭐 우주선 같은 게 떠다닌다라든가 이런 걸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해서 대충 일반고 포함해서 초중고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그 있잖아요. 에타 같은 거 보면 요즘은 그게 좀 덜한 것 같은데 이제 정시러와 수시러들이 이제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저는 수시충입니다. 저는 수시 모집이 아니었으면 절대 우리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 우리 학교에 컴퓨터랑 관련 있는 과에 학부 과정으로 입학을 하고 어쩌다 보니까 대학원에 계속 이어서 진학을 하게 되고 석사 졸업을 하고 어쩌다 보니까 동일한 교수님 아래에서 박사 과정까지 이렇게 수업을 우리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25년이고 05학번이니까 이제 대학교 다닌 지가 20년을 꽉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5학번 친구들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는 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수 있어요. 끔찍하죠.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입학하자마자 물론 과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실습이 많이 잡혀 있는 수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습 조교님이 따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수업 옆에서 도와드리고 교수님 앞에서 설명하시거나 할 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 컴퓨터과도 마찬가지예요. 실습 조교님 해가지고 실습 진행하고 그런 거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원 들어가자마자 쭉 진행을 하다가 2016년도 2학기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여러분 그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 창컴이랑 등등 있잖아요. 그런 수업, 파이썬 수업을 진행할 사람이 이제 엄청 많이 필요해진 거예요. 창컴 수업을 이제 개설 처음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옆방 교수님이 저한테 님 실습 쪽에 몇 번 해봤는데 파이썬 수업 한번 직접 해보실? 하고 저한테 오퍼를 하셔서 오케이 콜하고 그때부터 이제 직접 제 이름을 걸고 우리 학교 수강 신청 페이지에 이름을 걸고 수업을 강사로서 담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10년 차가 돼 가는 거죠. 아이고 제가 재작년까지는 저 자신을 청년 말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젠 더 이상 그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중년 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수업 진행을 했고 제가 요 우리 인문대생을 위한 앱 프로그래밍 수업을 이게 언제 개설됐었는지 아마도 2017년 내지 그 다음 연도부터 아마 개설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딱 융합전공 생기고 열리고부터 계속 매년 2학기마다 제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적폐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파이썬 수업하고 우리처럼 앱 만드는 수업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 학교만 창컴 같은 거 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파이썬 수업이라든가 뭐 프로그래밍 1학년, 2학년 수업들 전공자 기준으로. 그래서 이 수업 자료를 그대로 들고 분명 다른 과에도 이제 융합전공이나 컴퓨터과 있을 테니까 동일한 내용을 들고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 월급이 복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수업 자료 똑같은 걸 재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작년 2023년도 겨울에 소위 구직 활동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력서를 하나를 적어서 그걸 6군데 학교에다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냈어요. 그랬더니 3군데 학교에 붙었습니다. 그래갖고 작년 1학기부터 제가 우리 학교 포함해서 총 4군데 학교에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요 안드로이드 앱 만드는 수업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는 우리 반밖에 없기는 한데 제가 요번에 여러분 그 들어봤을 창컴 수업이라든가 등등을 다른 학교에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졸업은 할 생각은 안 하고 박사 졸업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살다가 정년 퇴임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제 우리 인문대라든가 인문소프트웨어 융합전공이라든가 컴퓨터과라든가 정식 교수님은 아니에요. 비록 제가 이 학교를 엔간한 신임 교수님들보다 훨씬 더 오래 다니긴 했지만 아무튼 저는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 같은 거 할 때 컴퓨터 잘 안 돼서 도와달라고 할 때 손 들고 저한테 교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요즘 이슈잖아요. 학력 위조가 됩니다. 사칭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사장님이라고 부르면 좀 애매하잖아요. 이봐요 아저씨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제가 지금 그래도 석사 졸업은 했으니까 최종 학력이 석사고
석사가 영어로 마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재성이 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마스터 2를 줄여서 보통 마이님이라고 저를 호칭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한 학기 동안 저를 그렇게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개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이 수업과 관련한 소개를 해볼게요. 인문대생을 위한 앱 프로그래밍입니다. 우리 학교 특이 그 과목명에 띄어쓰기가 들어가지 않는다잖아요. 여러분 학과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 여러분 핸드폰 이제 아이폰 쓰는 친구들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갤럭시라든가 그런 안드로이드 그 있잖아요. 녹색 뚜껑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 로봇 그림 있는 안드로이드 핸드폰 쓰는 친구들 있고 그럴 텐데, 우리 수업에서는 그 요즘 여러분의 핸드폰 구매해서 쓰고 있는 그런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어 보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 학기 동안 차근차근 간단한 것부터 빌드업을 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2, 5학번 친구들 꽤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신들 지금 창컴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이번 학기에 듣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업을, 그러니까 내가 키보드로 뭔가 코드라는 거 쳐서 프로그램 만드는 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면 어쩌면 조금 시기상조일 수 있어요. 물론 이 수업을 들으면 안 된다는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내 주변 사람들, 뭐 나쁘게 말하면 나랑 이제 석차를 학점을 경쟁을 할 다른 사람들은 나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 수업에 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매하다 하면 조금 이따 우리 설명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개인별로 이제 면담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뭐 이제 여러분 키보드 입력 받고 그다음에 내가 뭐 다운표 안에다가 뭔가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적절한 타이밍에 출력을 한다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한두 번쯤은 만들어 봤다라고 상정을 하고, 근데 걔랑은 이제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내 핸드폰에서 동작하는 앱을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다룬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 말고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우리 수업 안에서는 자바라는 친구를 써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이 키보드 쳐보고 그 결과를 같이 한번 눈으로 구경해보고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14명인데 대부분은 이 자바라는 거를 써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럴 거다라고 상정을 하고 일단은 우리 수업은 진행을 할 겁니다. 다만 이게 일단 우리 융합전공 요 수업 배치상으로 이제 제가 1학기에는 그 게임 프로그래밍 어쩌고 저쩌고 하는 수업을 요 융합전공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 수업이 일단은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완전히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기본적인 내용들 같이 한번 구경해 보고, 여러분이 자바를 그래도 써본 적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이 2학기에 개설되는 프로그래밍 수업을 무리 없이 들을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드리는 느낌으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얼굴, 자, 그 수업도 저만 진행한단 말이에요. 반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얼굴 봤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메 마시테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서 아마도 자바를 이전에 써본 친구들은 아마도 거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걸 감안해서 우리 수업도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그러니까 키보드 치거나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하게 잘 선택해서 적어야 하는 것들은 강조를 해서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파이썬 한번 써봤다 하면 이 수업을 듣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게 한국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뭐 한국 스타트업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이라든가 등등은 이제 요 안드로이드 핸드폰 위에서 동작하는 앱을 만들 때 더 이상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지 않고 대신에 걔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형제 내지는 의형제 같은 느낌의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인 코틀린이라는 친구를 보통 많이 쓰는 편이에요. 구글에서도 이제는 코틀린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바가 구글 거가 아니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실전에서 진짜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카카오에 입사를 해서 카카오톡 앱 코드를 작성하는 입장이 된다라든가 하면 그때는 자바를 쓰지 않고 코틀린이라는 친구를 쓰게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일단은 우리 수업은 조금 클래식한 느낌으로 간단한 앱을 만들 예정이다 보니까 저 친구가 조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난해할 수 있다 보니까
저 코틀린이라는 친구를 다루지 않고 클래식한 자바를 써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고사는 볼 거예요. 근데 기말고사는 안 보고 대신에 여기가 실습실이기도 하고 하니까 중간고사 본 이후에는 여러분이 직접 어떤 앱을 만들 거냐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그 앱의 전반적인 화면 구성이라든가 맨 처음에 딱 켰을 때 뭐를 먼저 보여주고 저 사람이 뭔가 입력해놨던 걸 어떤 걸 기록해뒀다가 나중에 정리를 해서 보여줄까라든가 등등을 다 결정을 해서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나만의 앱을 만들어서 일종의 프로젝트로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일종의 기말 대체 과제 같은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말은 안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돼 있는 수업이고, 그래서 자 한번 손으로 봅시다. 나는 안드로이드 핸드폰 지금 쓰고 있다. 있습니까? 뭐 반반 2명밖에 없어? 3명밖에 없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애플쟁이들은 사과쟁이들인 겁니까? 자 일단은 안드로이드 핸드폰이 없어도 이 수업 듣는 데는 지장이 없기는 해요. 2020년도에는 여러분 노트북이 워낙 파워풀하기 때문에 노트북 안에다가 작은 가상의 안드로이드 핸드폰 조그만 거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내 앱을 설치하고 직접 마우스를 써서 아니면 내 노트북에 터치 기능이 있다면 직접 터치를 해 가면서 가짜 안드로이드 폰을 갖고 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걱정 안 하셔도 되기는 한데 일단 우리가 이 수업에서 아이폰용 앱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그거를 준비하는 방법,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나를 직접 우리가 논의를 하진 않을 거기는 합니다. 뭐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지금 시점에 내 핸드폰이 아이폰이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제 방금 얘기했던 융합 전공을 듣고 있다라든가 본 적은 본래 학과에 있는데 컴퓨터 쪽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지금 시점에 이전 대비 이렇게 조그만 핸드폰에서 돌아가는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어 보는 거는 뭔가 조금 색다른 경험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색다른 경험이냐?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파이썬 코드 작성해 봤잖아요. 그때 프로그램 뭐 썼습니까? 아마 요즘은 이제 구글 콜앱이라고 아마 그런 거 썼겠죠? 그래서 박스 이렇게 있어갖고 어떤 박스에 이거 적어놓고 버튼 누르면은 그 내용 실행해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수행할 작업 그 밑에 박스에다가 적어갖고 다음 작업 수행하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예시를 돌려본다라든가 등등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이제 아예 뭐 .py 파일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새로운 파일 하나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거기다가 예를 들면 맨 위에 그런 거 적어본 적 있을 거잖아요. 임포트 랜덤 엔터 막 이런 거 적어 놓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프린트 괄호 닫고 해가지고 지금 이거 출력해야 돼. 그다음에 if 어쩌고 해가지고 들여쓰기 한 내용물들은 어떨 때만 실행하고 언제는 실행하면 안 돼라든가 while문 같은 거 써서 내가 이 내용물을 총 3번 반복적으로 실행했으면 좋겠어와 같이 여러분 목표에 따라서 적절한 문장들 중에 하나를 적절한 위치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if 뒤에다가 뭘 정냐에 따라서 내용물을 어떨 때 실행할 건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현재 목표에 따라서 중간중간 이 부분에서는 어떤 작업을 언제 수행할 거냐를 결정하기 위해 열심히 키보드를 쳐봤을 겁니다. 그런 전반적인 과정, 자 여러분이 파이썬 동네에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뭐 하는 프로그램이다. 맨 처음에 뭐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사용자한테 나이를 물어보고 나이를 입력받는다라든가 그런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를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직접 다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라면 그 사용자 나이 입력받는 코드 아래에다가 새로운 코드를 적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딱 뭔가 버튼 같은 거 눌러서 단축키 눌러서 실행한 직후 시점부터 이 전체 프로그램이 끝나서 마지막 종료하겠습니다 메시지 출력하기까지의 모든 흐름들을 그 중간 디테일들을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작성을 해봤을 거예요. 마치 내가 말 그대로 개발자 그 자체인 거잖아요. 이 프로그램의 모든 걸 내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됐던 겁니다. 계획을 해야 됐던 거예요. 반면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러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보면 뭐 핸드폰 앱 많이 써봤을 거잖아요. 카카오톡 같은 거 생각해보면 일단은 그 아이콘 우리가 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노란색 그 말풍선 모양이 살짝 떴다가 바로 이제 뭐 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내 프로필 가장 위에 있고 친구들 목록 생일인 친구 이렇게 나오는 창이 있고, 그다음에 버튼 하나 누르면 이제 최근에 대화했던 그 카톡방 목록이 뜨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모티콘, 쇼핑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 모든 맨 처음에 노란색 화면을 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 사람한테 그 가장 첫 번째 탭을 보여줘야 됩니다. 같은 모든 부분들을 다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차근차근 적거나 하지 않아요. 대신에 안드로이드 앱 같은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이 코드를 실행해야 됩니다. 저기 어딘가 어떤 파일에 어떤 함수 정의 내용을 안에다가 적어두고, 그다음에 다른 상황에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상황, 예를 들면 사용자가 갑자기 백 버튼을 연탈한다거나 할 땐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같은 것들을 각각 별개의 위치에다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 별개의 부분에다가 나눠 가지고 적어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 자체가 사용자가 지금 요 터치 패널에 터치 스크린의 이 부분을 눌렀다 할 때 저 사람이 지금 그 톡방 목록에 해당하는 그쪽을 눌렀어요 하면은 우리가 미리 적어둔 여러 코드 덩어리들 중에 지금 당장 수행해야 되는 걸 그 친구가 골라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몰아서 적어놨었던 함수 정의 안에 몰아서 적어놨었던 거를 살짝 한 번 실행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쭉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적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신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땐 이거 해줘, 이땐 저거를 해줘야 돼와 같은 식으로 그렇게 등록을 해두면 안드로이드 핸드폰 자체가 사용자 입력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선택지들 중에 지금 당장 수행해야 되는 작업 적절한 거 하나를 골라가지고 실행을 해줘요. 그래서 자, 그런 모든 경우의 수들, 여러분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 전부 다 카카오톡을 동일한 순서대로 동일한 위치 눌러가면서 사용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지금 예를 들면 기프티콘을 보내기 위해서 그 있잖아 장바구니 모양을 먼저 눌러가지고 요즘은 할인하고 있는 거 뭐 있나 없나를 검색하기 위해 카카오톡 앱을 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 상태 메시지를 바꾸기 위해 그 가장 위에 있는 내 프로필을 누르기 위해 가장 먼저 그걸 하기 위해 카카오톡 앱을 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메시지 누구한테 무슨 메시지가 왔나 그 빨간색 숫자 있잖아요.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사람 숫자 1이 혹시 적혀 있는 건 아닌가 두근두근 하면서 최근 채팅 목록을 보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사람들마다 이 앱을 어떤 순서대로 무슨 작업을 어떤 순서대로 수행할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경우의 수들을 전부 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if문, while문 같은 것들로 하나하나 검사하도록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대신에 방금 얘기했던 듯이 저 사람이 혹시나 장바구니 버튼을 눌렀다면 이거를 보여주면 된다. 저 사람이 최근 채팅 목록을 눌렀다면 이걸 보여주면 된다. 저 사람이 본인 프로필을 터치를 했다라면 그 사람이 상태 메시지 바꾸기 위한 버튼들이 달려있는 창을 띄워주면 된다. 같이 조목조목 잘라가지고 열심히 키보드를 쳐서 코드를 작성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제한됩니다. 내가 만드는, 내가 결과적으로 책임지는 앱이라 하더라도 그 앱의 시작과 끝을 전부 다 내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부분적으로 내용들을 나눠 가지고 적어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아무튼 앱을 켤 거고 본인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런저런 터치를 한다거나 입력을 할 거고 어느 시점에는 이제 앱을 끄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실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카카오톡 앱을 굳이 그 있잖아요. 앱 목록하면은 튀어나오고 이거 막 손가락 위아래로 하면 앱 닫아버리는 거 가능하죠. 예를 들면 나 지금 절전이 필요하다, 배터리를 좀 남길 필요가 있다라면 그런 식으로 켜져 있는 앱을 강제로 끄는 거를 습관화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요즘은 잘 그러지 않죠. 워낙 우리 한국은 저 핸드폰 좀 충전할게 하면 어디서든 무료로 해주잖아요. 외국은 그렇지 않죠. 외국은 어떤 나라는 심지어 회사에서 내 핸드폰 충전하면 횡령으로 간주를 하는 그런 나라도 있대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에너지라든가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핸드폰 쓰긴 하는데 아무튼 간에 카카오톡이라는 앱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그 실행의 끝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직접 다 다룰 수는 없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남들이 제한해둔 틀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앱은 이런 거 상대방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와 같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런저런 코드를 나눠서 적는 경험을 여러분이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
이전에는 이걸 여러분이 자주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이전 파이썬 수업 창의적 컴퓨팅에서는 이런 거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그 화살표 버튼 눌렀을 때 뭐 해야 되냐, 머릿속으로 한번 쓱 생각해보고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 아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한 파이썬 문장 맨 위에다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그 아래에다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버튼 눌렀을 때 내가 미리 계획해둔 흐름대로 저 사람은 얼마든지 내가 만들어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번잡하다라든가 어렵다라든가 느낄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뭔가 이제 내가 조금만 코드 쳐도 사용자한테 다양한 시나리오를, 유스 케이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즐거움을 느끼는 친구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 핸드폰도 어엿한 하나의 컴퓨터예요. 비싸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이제 진짜 키보드는 아니고 가상 키보드 밑에서 뿅 하고 튀어 올라오는 아무튼 키보드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모니터다라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실습실 컴퓨터라든가 노트북이랑 완전 동등한 느낌의 어엿한 컴퓨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심지어 여러분 그 스마트워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안에도 다 컴퓨터의 모든 부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좀 더 극단적인 경우는, 자 우리 저 출입문 옆에 보면 그 에어컨 켜고 끄고 온도 조절하고 하는 저 리모컨이라 보통 부르잖아요. 쟤도 사실은 어엿한 조그만 하나의 컴퓨터예요. 그래서 저기도 지금 희망 온도가 몇 도입니다와 같은 그런 거 보여줄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할 때 여러 개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누를 수 있는 버튼이 달려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껐다 켜는 게 가능해요. 등등. 저 안에도 어엿한 하나의 컴퓨터를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부품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자, 안드로이드 앱 역시나 그런 하나의 조그만 컴퓨터 위에서 동작하도록 우리가 미리 만들어둔 하나의 어엿한 프로그램이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창의적 컴퓨팅, 뭐 어쩌면 창의적 프로그래밍 막 그런 거 듣고 지금 여기 앉아 있을 텐데, 아니면 이번 학기에 듣고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컴퓨터한테 일 시키려면 이런 거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if문, while문 이런 거 이미 배우고 왔잖아요.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때도 그렇게 어쩔 때는 사용자한테 예를 들면 결제에 성공했습니다라고 창을 띄워야 되고, 어쩔 때는 그걸 띄우지 않고 다른 거를 띄워야 된다 할 때 여러분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록 파이썬 코드가 아닌 자바 코드긴 하지만 자바의 if문을 적어서 그 적절한 위치에 자바의 if문을 적음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비록 어떤 상황에선 이 코드 실행하고 어떤 상황에선 저 코드 실행하고 이런 각각의 덩어리를 따로따로 적게 되기는 하지만, 하나의 덩어리 안에서는, 예를 들면 하나의 함수 정의 안에서는 우리 아까 파이썬 얘기할 때 했던 것처럼 가장 위에 적어 놓은 게 먼저 실행되고, 그게 다 끝나야 그 다음 거 같은 느낌으로 순서대로 실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러분 파이썬 동네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예를 들면 x는 3 하면 x에다가 3을 담는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프린트 x 같은 거 하면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담아뒀던 3이 출력되거나 했었잖아요. 그죠? 뭐 변수라든가 그런 얘기 들어봤다라면 당연히 요 안드로이드 동네, 자바 동네에도 완전히 동등한 느낌으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x에 3을 담아놓거나 4를 담아놓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숫자를 담아놓거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담아놓은 소위 데이터를 나중에 적절한 타이밍에 다시 들고 와서 사용자 눈에 다시 전달하거나, 아니면 지금 X에 만약에 짝수가 담겨 있다라면, 아니면 음수가 담겨 있다라면 그때만 내용을 실행해야지와 같은 느낌으로 그 X라는 이름을 어떤 if문에 그 if 바로 옆에다 적는 거 조건식이라 부르잖아요. 조건식 자리에다가 X를 포함하는 수식을 적어 둠으로써 지금 데이터가 이 자리에 어떤 값이 담겨 있냐에 따라 그때그때 어떤 코드를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수 있게끔, 또는 3번 실행하거나 5번 실행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횟수만큼 실행할 수 있게끔과 같이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 1년의 기본적인 코드 적는 방법은 여러분이 창컴 수업에서 배웠던 파이썬 당시에 키보드 적는 루틴이랑 완전히 동등하게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파이썬으로 코드 짤 때 여러분이 이게 핸드폰에서 동작한다, 사실은 어떤 컴퓨터에서 이걸 실행할 거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보통은 실습실 컴퓨터 바로 거기서 내가 파이썬 코드 친 바로 그 컴퓨터에서 실행한다라고 상정을 했죠. 아니면 내 노트북이라든가. 그리고 큰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당연히 봐봐요. 내가 안드로이드 핸드폰 위에서 동작하는 앱을 만들 거예요. 그 앱을 이 핸드폰 그 자체에서 만들진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노트북을 써서 키보드를 열심히 친 다음에 버튼 뭔가 누르면 그거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옮겨요. 소위 설치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 막 그 앱스토어라든가 구글 플레이 같은 데 가서 버튼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어딘가에 있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우리 핸드폰으로 다운로드를 하는 거잖아요. 인터넷 접속돼 있어야지 설치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안드로이드 위에서 동작하는 앱도 노트북으로 우리가 키보드 쳐서 만들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그 안드로이드에서 동작하는 앱도 어엿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다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안드로이드라는 핸드폰 그 자체가 하나의 모든 엔간한 센서라든가 입력할 수 있는 장치라든가 사용자 눈으로 또는 귀로 전달할 수 있는 장치라든가가 다 달려있는 조그만 하나의 어엿한 컴퓨터이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핸드폰 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키보드로 무엇을 치게 될 거냐,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코드를 칠 거냐는 여러분 참컴 수업에서 배웠던 거를 거의 그대로 들고 와서 사용하셔도 무방할 거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린 if문, while문, for문 막 이런 거 적으면서 코드 짤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어떤 중요한 데이터를 미리 담아놨다가 나중에 그 데이터를 꺼내서 그 다음 작업을 수행하게끔. 그래서 담는 코드를 위에다가 적어놔야겠죠. 먼저 실행되도록 적어놔야겠죠. 그 다음에 꺼내서 쓰는 코드를 그 이후 시점에 실행되도록 적절한 자리에, 적절히 아래라든가에다 적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쩌면 여러분 참컴 수업에서 뭐 당연히 그렇지 하고 상식으로 넘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 동네에서 우리 수업에서 진행할 때 조금 더 부각시켜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능동적으로 복습을 하실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지금 말했던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살짝 감각을 느낄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돼요. 그 얘기했던 if문, while문 포함해서 아무튼 우리가 그 느껴봤던 일련의 실행의 흐름이 존재하고 우리가 어떤 코드를 어디다가 적어놓냐에 따라 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이 결정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if문 조건식이 어쩔 때는 true가 뜨고 어쩔 때는 false가 떠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할 때만 true가 떠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다 만족할 때만 결제 성공 메시지를 띄워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실제로는 결제가 실패했는데 사용자는 결제 성공했습니다 창을 봐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더 심각한 거잖아요. 자, 조건을 다 만족했는데도 결제에 실패하면 내가 늦었구나라고 그냥 포기하고 갈 거예요. 아니면 한 번 더 클릭하든가 하겠죠. 근데 내가 지금 결제가 안 됐어요. 배송 안 될 겁니다. 근데 내 눈에는 결제 성공했습니다 메시지를 본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배신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돈도 빠져나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만 if문 내용물이 실행되게끔 조건식을 잘 구성해야 돼요. 그리고 그 조건식을 잘 구성하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은 정확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때만 그 조건식 계산했을 때 true가 뜨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한 재료는 여러분이 구경해 왔었던 변수라든가 값이라든가 데이터랑 관련된 얘기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썬이 또 똑같고 자바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미 구경해 봤을 것이고 우리 수업에서도 중요하게 다룰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약간 지금 두 가지 핀트를 얘기를 했어요. 안드로이드 앱 만드는 수업이에요. 그 앱을 만드는 건 파이썬으로 코드 칠 때랑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는 안드로이드도 하나의 컴퓨터고 여러분 노트북이랑 똑같은 친구고 따라서 파이썬 프로그램이나 안드로이드 앱이나 똑같은 어엿한 프로그램이다. 우리 맨날 적던 거 여기서도 적고 맨날 중요하게 생각하던 거 여기서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이 완전 상극인 거잖아요. 완전 다르다랑 완전 똑같다랑. 그래서 요 사이의 간극을 우리가 한 주 한 주에 걸쳐서 조금씩 메꾸도록 이번 한 학기 스토리를 구성한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뭐 예를 들면 예시 코드 돌려보고 중간중간 괄호 안에 내용물, 따옴표 안에 내용물 고쳐가면서
이전에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있다라면 어쩌면 걔는 아직까지는 우리의 경험이 충분히 넓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동등한 프로그래밍을 한 번 더 해보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쪽까지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면 이 중간 영역까지를 포함한 좀 더 넓은 시야를 이번 학기 종강할 때쯤에는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의 목표는 일단 거기에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결론적으로는 이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글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라든가 네이버에서 특채를 해서 뽑아간다라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있잖아요. 뭐 쿠팡이라든가 뭐 카카오라든가 아니면 뭐 토스 같은 것들도 있죠. 그런데 들어가서 그 안드로이드 앱 개발 부서 바로 배치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건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사실 저도 거기 합격 못 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16주 기간 동안 그다음에 일주일에 3시간이죠. 48시간 동안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현대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정도의 실력을 쌓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건 쿨하게 포기하고 대신에 우리 수업을 들으면 이제 아이폰 쓰는 친구들이 이번엔 비율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안드로이드 여러분 노트북 아니면 이제 완전히 뭐 모니터 같은 것도 안 달리는 소위 서버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서버 터졌네. 뭐 수강 신청 서버 막 그 있잖아요. 우리 수강 신청 서버의 시계가 지금 몇 분 몇 초 가리키고 있는지 그거 옆에다 띄워놓고 수강 신청하면 성공률 올라간다라든가 그런 괴담을 들어본 적이 있죠. 정원은 30명인데 옆에 희망 인원이 막 600명 같은 거 떠 있으면 나도 몰래 검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안드로이드를 포함한 아이폰을 포함한 다양한 동네들, 플랫폼들의 의미, 이 동네는 이런 식으로 코드 짜도록 만들어 놨대요. 근데 아마도 그렇게 미리 구성을 해두는 게 이 동네에선 좀 더 편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파이썬 동네는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 때는 여러분이 직접 시작과 끝을 다 정할 수 있게 오픈해 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우리가 어디다가 무슨 코드 적냐 그 디테일은 비슷하게 프로그래밍 그 자체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와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 의의를 탐미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 내가 좀 더 선호하는 부분이 있다라든가 한다면 이 다음 학기 내지는 겨울방학부터 조금 더 그럴싸한 조금 더 본론에 해당하는 프로그래밍의 세계로 여러분이 직접 걸어가시는 게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고 우리 수업에서는 그 시작점을 같이 한번 조촐하게 마련해 보는 게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런 친구들 가끔 있어요. 매 학기마다 가끔 나옵니다. 저는 카카오톡 MK2를 만들기 위해 이 수업을 수강 신청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메일 보내는 친구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절대 못 만드니까 수강 취소하세요라고. 그런 거는 만들기 쉽지 않아요. 뭐 핸드폰 게임들 막 있잖아요. 그 이제 돈 많이 번다 그러잖아요. 막 뽑기하고 그러죠. 그런 거를 이번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절대로 못 만드는 상황에서 반드시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딱 점프를 한다거나 하게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언젠가는 만들 수 있는 사람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럴싸한 저쪽까지 걸어가는 방향이라든가 그 첫 걸음을 저랑 같이 걸어가 본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많이 다르면서도 뭔가 많이 비슷한 새로운 동네에 접근하는 방법을 일종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구경해 보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과목명은 저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일단은 저는 요 수업을 요 과목을 담당하면서 여러분들이 융합전공이기도 하고 하니까 요걸 토대로 나중에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청출 어람이니 뭐 비상할 수 있게라든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능하게끔 같이 한번 한 학기 동안 굴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일단 컨텐츠 얘기는 끝날 것 같고, 그래서 평가랑 관련해서는 일단은 우린 중간고사는 볼 겁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우리 중간고사를 9주차 수업 시간에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대부분 전공 수업들, 교양 수업들은 8주차에 시험 보겠죠? 우리 지금 제가
영상 촬영해서 유튜브에다 영상 올려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8주차에는 여러분 본 전공 학점 신경 쓰고 장학금도 받아야 되니까 본 전공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대충 그 주 주말부터 이제 영상 이렇게 열어가지고 복습하면서 9주차 목요일에 우리 수업 중간 정리를 한번 시원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나만의 앱 하나를, 그럴싸한 걸, 조촐하지만 그럴싸한 걸 만들어 보기 위해 한 달 정도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긴 말은 안 볼 거고, 그렇게 여러분이 직접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30%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출석을 20%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전원 출석으로 간주할 거예요. 1주 차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 숫자 4개 찍는 거 띄워놓고 여러분들한테 찍어달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과제는 하나 내지는 많으면 2개 정도가 출제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제는 뭐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환경 그 프로그램 깔고 막 그런 거 할 건데, 그거를 써서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 여러분 직접 만들어 보고 그거 이제 압축해 갖고 제출하는 거, 프로그래밍 과제가 하나 내지 2개 출제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10%인데, 이 기타는 이제 우리 학교도 학칙상 이 수업을 재수강하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A 플러스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A 제로까지밖에 못 받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어떤 친구가 재수강생인데 그 친구가 하필이면 시험도 제일 잘 보고 해서 석차가 1등이에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A뿔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기타 점수를 감점을 해서 줄여가지고 그 친구가 A0를 받기에 가장 적절한 석차가 되게끔 보정을 하는 용도로 활용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그거 아십니까? 포탈에 내 강의실 가면 과목, 내가 신청한 과목 쫙 뜨잖아요. 그 오른쪽에 버튼 있어갖고 교과목 포트폴리오인가 구경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화학번 친구들 새겨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거 클릭을 하면 뭘 알 수 있냐? 이 수업을 이번에 지난 학기에 이전에 누가 언제 담당을 했었고, 이 수업은 통계적으로 A를 몇 %를 줬냐, 여러분이 이 수업을 수강 신청했을 때 내가 학점을 얼마를 받을 수 있냐에 대한 기대값을 가져가는 게 가능해요. 개사기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화학번 친구들 교양 같은 거 신청할 때 그걸 중요한 정보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에브리타임은 믿지 마세요. 거기다가 이 수업 마음에 드십니까 하면은 호평과 혹평이 난무를 하게 될 겁니다. 교양 수업들 다양한 사람들이 듣는 수업은요. 그래서 그 교과목 포트폴리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한테 재수강을 할 수 있는 점수를 드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절평 수업인 거 알고 신청한 거죠? 저 그 상대평가 예를 들면 A 40%, 그다음에 A, B 포함해서 80% 그거 적용 안 되는 수업이고, 저는 대신에 어려운 내용을 다루는 대신에 여러분이 출석 잘하고 시험 받고 프로젝트 어느 정도 해서 냈다라면 그래도 최대한 낭낭하게 챙겨 드리려고 노력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아마도 이제 출석 미달로 F가 나온 친구는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 그래서 다시 듣는 친구들 제외하면은 지금은 재수강으로 앉아있는 친구는 없을 테니까 요 기타 점수는 일단은 10점을 무조건 가져간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일단은 중간고사는 9주차에 보려고 하고 있고, 그때만 조금 살짝 좀 더 노력을 해서 유튜브 영상 복습하면서 우리 전반부에 중요하게 얘기했던, 결국 걔네들을 써서 여러분만의 앱을 만드는 거니까 한번 시원하게 정리를 중간에 한번 하고 넘어가는 걸 일단은 1차적인 목표로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출석 20%인데 그래서 몇 시까지 출석이고 지각이고 결석이냐, 한 번 빠지면 몇 점이 까지는 거냐 등등의 디테일은 대충 한 다다음 주쯤에 개강호 정정 끝난 이후 시점에 별도로 안내문을 이렇게 .pdf 파일 만들어서 LMS에다가 게시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대충 소개는 끝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습니까? 이 수업과 관련해서 내지는 관련 없어도 돼요. 궁금한 거. 네. 일단은 당신의 자유긴 한데 굳이 그런 추가적인 노력을 들이지 않고 그냥 구글이 가서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면 바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만 조합을 해서 앱을 만든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우리가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파이썬 프로그램 생각해 봅시다. 파이썬 프로그램은 내가 지금 실행해 갖고 이름 이주호 이렇게 엔터 치면 뭐 이주호님 어서 오세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두 번째로 실행하면 이 친구는 내 이름이 이주호였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다시 한번 나한테 이름을 물어볼 겁니다. 그죠? 소위 말하는 세이브 로드 그런 기능을 여러분이 직접 써보지 않았을 거예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할 때. 그리고 그건 우리 이번 학기 안드로이드 앱 만들 때도 여러분이 굳이 예를 들면 그 있잖아요. BMI라든가 재주는 프로그램 만든다 칩시다. 다이어트 도와주는 프로그램. 저 사람한테 처음에 키 물어보고 그걸 기억을 해뒀다가 다음번에 동일한 앱을 켰을 때 로드를 해서 활용한다라든가 그런 기능은 안 만드셔도 됩니다. 매번 저 사람한테 키를 물어보도록 프로그래밍을 하셔도 내 앱을 만드셔도 점수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러면 뭐 굳이 추가로 막 다운로드해서 그러니까 이게 안드로이드 기본 기능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기능들을 내가 직접 계획하거나 다른 데서 더 다운로드를 해서 진행할 일은 아마도 보통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걸 해보고 싶다라면 말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했다 해서 일단은 프로젝트라든가 추가 점수가 들어가진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지금 처음으로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파이썬 창컴 이후 처음으로 다른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 거다라면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했던 내용들은 전혀 1도 고려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그래요. 다른 궁금한 거 제 개인적인 추천은 막 그런 복잡한 거 만들어 보고 싶다라면 방학 때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수업에서는 그거에 예를 들면 뭐 중요한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뉴스 기사 같은 거 받아오는 기능 같은 거 그런 거를 굳이 지금 프로젝트에서 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직접 눈으로 뉴스 기사 한 3, 4개 정도 복사해 가지고 내 코드에다가 강제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인터넷 연결 안 해도 되도록 그다음에 항상 똑같은 뉴스 기사가 뜨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사용자한테 어떻게 가공을 해서 보여줄 거냐 그 우리 앱 안에서 동작하는 흐름들에만 집중을 해서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방학 때 이제 인터넷 연결하는 부분만 살짝 고치면 그때는 맨날 봤던 똑같은 뉴스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뉴스라든가 12월이니까 그런 것들을 똑같은 구조 아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게 가능해질 겁니다. 자, 궁금한 거 한 명만 더 여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내가 진짜 요 안드로이드 앱을 실제로 만들어서 파는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수업은 한 어느 정도까지 약간 취업을 100% 하든 몇 퍼센트 정도까지 이 수업 내용일까? 0%. 택도 없죠. 그러니까 그건 쿨하게 포기해야 돼. 자,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동네는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한 동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회사에 취업하고 싶은 그 있잖아요. 뉴스에서는 항상 청년 얘기하잖아요. MZ 얘기하잖아요. 젊은 피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업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조금 슬프게도 컴퓨터 요랑 관련된 업종은 누구나 선망하는 누구나 재택근무하고 싶은 거잖아요. 집에서 고양이랑 일하고 싶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좀 나쁘게 말하면 거품이고 공급 과잉 현상입니다.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워낙 이력서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 생각해봐요. 그 다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서류 전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막 예를 들면 뭐 치사하게 대학원 갔다 온 대학원 학력이 있는 사람 빼고 나머지를 다 쳐낸다든가 그런 잔인한 서류 전형을 구사하는 회사도 분명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으니까. 그거 처리하는 게 일인 그 인사 담당자 분들께서는 서류 전형에서 예를 들면 뭐 이름이 예쁘다고 뽑아주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를 전부 다 꼼꼼하게 읽고 합리적으로 누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니까 우선적으로 배치해주고 그 줄 세우기를 합리적으로 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동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내가 이력서 맨 꼭대기에 헤드라인으로 인문대생을 위한 F 프로그래밍 수강 완료자 A+라고 적어놓는다 하더라도 그거 한 줄만 가지고는 우리가 서류 전형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안드로이드 앱 만드는 방법 같은 걸 소개하는 다른 채널들이 많기는 해요. 예를 들면 뭐 그 있잖아요. 뭐 국비 지원 부트 캠프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다른 거 찾아봐도 막 영상들 짠뜩 있잖아요. 막 6시간 완성 막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이 수업을 듣지 않고 걔네들을 접하는 거랑 우리 수업에서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걔네들을 한번 더 구경을 해보는 거랑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결론은 우리는 첫 발을 띄는 수업이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수업을 수강을 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고확률로 내가 지금 원하는 회사에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쌓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를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이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10년을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30대가 될 겁니다. 개치사하게도 누군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해서 이미 내가 지금 20살인데 12년 차인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지금 이 수업을 들어서 제끼겠다. 내가 더 우월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고 그 사람은 아마도 집에서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하느라 체육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전혀 신경 안 쓰고 유년기를 보냈을 겁니다. 원툴인 거죠. 나쁘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 10년의 격차를 내가 반년 만에 뒤집어 엎겠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쩌면 그 사람을 리스펙트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어요. 대신에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나도 10년을 살았던 거잖아요. 지난 10년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런 나만의 스토리 안에서 최종적으로 그 내 이야기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 있는 나 자신이 이전 내용들을 토대로 조금 더 남들이 봤을 때 그럴싸해 보이는 내지는 좀 더 남들이 봤을 때 유니크해 보이는 나만의 얘기를 다음 페이지에 적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아마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랑 소위 전공자들 내지는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랑 나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길을 따라서 걷는 건 일단 비효율적입니다. 당신의 어드밴티지를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신이 가지고 있지만 본인들은 안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굳이 막 그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서 강조하는 그런 것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는 정도만큼 본인의 과거 위에다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얹어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에서 당신을 특채로 뽑아주진 않겠지만 대신에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순수 개발자가 아닌 얼마든지 다양한 업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개발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전에 컴퓨터 공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앞에서 이렇게 뭐랑 여러분이랑 같이 얘기를 한다거나 시간을 보내는 걸 의미를 이제 부여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최소한 우리 학교에서는 제가 그런 식으로 우리 학교를 등록금을 20년간 냈다 뭐 그런 거 참작을 해서 저를 뽑아갖고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도 비슷한 느낌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을 한 학기 동안 들으면 분명히 내가 나중에 10년 뒤에 뒤돌아봤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 수업을 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걸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나의 방향이라든가 나의 스토리를 풀어갈지는 여러분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건 그 길을 내가 선택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굳이 인터넷에서 이거 필요합니다. 급구 이거 당신이 하겠다라 말만 하면 제가 뭐 용돈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거를 굳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자, 정말 중요한 자리가 있다고 칩시다. 로또 1등 번호가 이미 결정돼 있다 칩시다. 그걸 누가 네이버에 올리겠습니까? 물론 결정돼 있지 않을 거예요. 음모론이잖아요. 아무튼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수업 내용 자체를 너무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이건 제가 담당하는 다른 수업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들었던 창컴도 다 마찬가지라고 봐주시면 돼요. 걔네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도 역시나 아니 따라 봐주시면 돼요. 내가 이걸 듣고 안 듣고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게 더 옳은 길이냐는 당신이 선택하는 거라 봐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저는 기왕 클릭해서 3학점어치 수강 신청을 한 친구들이 모두가 만족스러운 종강을 맞이하실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게 제가 돈을 받는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 어떤 미래도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을 거지만 당신의 미래가 바뀌긴 할 겁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안드로이드 앱 만드는 수업을 하면서 제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하게 될지를 10년 전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 또 궁금한 거 특별히 없으시면 뭐 나중에 언제든지 그 수업 계획서에 연락처라든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실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우리 수업의 배경 내지는 껍데기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공지사항 몇 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일단은 본론 컨텐츠는 끝이 나고, 제가 이걸 매년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목요일날 아침에 와서 뭐 그럭저럭 신기해 보이는, 재미있어 보이는 내용들 같이 구경하고, 물론 중간중간 난해한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수업 시간이라든가 수업 외 시간대들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물어봐 가면서 같이 한번 우리 지금 여기에 저 포함해서 15명이 있는 거긴 하지만 개개인의 여정의 중간 단계 하나를 같이 한번 서로 반쯤 공유해 가면서 겪어보는 거를 목표로 여러분이 등교를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여기 100명 수업이고 하면 그게 힘들 텐데, 우리는 그래도 인원수가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든가 나는 지금 1년 뒤에 10년 뒤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라든가 같은 것들을 중간중간 생각해 가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수업 내용을 가급적이면 제가 처음에는 쉬운 거, 그 다음에 조금씩 더 확장을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뭔가 기류의 변화, 스케일의 변화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나중에 이제 겨울방학 이후에도 내가 직접 뭐 GPT한테 물어본다거나 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 같은 것들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뭔가 스케일 측면에서의 시야 범위 측면에서의 크기 변화를 여러분이 살짝 같이 한번 경험해 가면서 이번 학기를 보낼 수 있다면 뭐 충분히 의미 있는 3학점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능하게끔 저도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아직은 개강 후유증이 있어서 좀 힘들긴 했지만 아무튼 마음을 다잡고 등교를 할 예정이니까 좀 그렇게 한 주 한 주 한번 같이 쌓아 올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끝이 날 것 같고, 그럼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일단은 오늘은 빠른 퇴근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